최근 좀비 트립에서 도전자를 검증하는 절대 고수로 활약 중인 마하 홍준영 선수. 그는 도전자가 기량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페이스를 조절했다가 상황에 따라선 강도 높은 스파링을 보여주기도 하여 시청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해준 바로 그 선수입니다. 홍준영 선수가 마하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범죄도시 3에서 마하라는 야쿠자로 출연해서인데요. 마속도 형사와 화려한 액션을 주고받은 야쿠자 마하,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화에서는 물론 좀비 트립에서도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홍준영 선수. 그는 영화와 예능만큼 실제 경기에서도 단숨에 파고드는 현란한 스텝과 기술적이고 화려한 컨비네이션을 구축하는 코리안 좀비 MMA를 대표하는 테크니션 그 자체입니다. 또한 그는 정찬성 선수와 함께 코리안 좀비 MMA를 가장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격투기 고인물이죠. 국내 최초 두 단체 통합 챔피언이자 현재는 액션 연기와 다양한 예능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는 오로지 격투기에 대한 열정으로 청춘을 바쳤으며 어떤 시련에도 멈추지 않는 말 그대로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낭만적인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코리안 좀비 MMA 체육관에서 운동했을 때 홍준영 선수에게 PT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제 스승님인 만큼 더욱 신경 써서 제작하였으니 기대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격투기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UFC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거 라이브로 1990년생으로 학창시절 만화 더 파이팅을 보고 막연하게나마 격투기의 꿈을 가졌다는 홍준영. 고3 때부터 복싱을 시작한 그는 대학에서 경찰 행정학을 전공했고 미식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빨리 갈 수 있다는 이유로 해군 특수부대인 해난구조대에 지원했는데요.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해난구조대에 합격한 그는 고된 훈련들을 버텨내며 정신력과 신체 능력을 키웠고 전역 후 본격적으로 격투기를 시작하여 킥복싱 프로 무대에서 9승 2패 7KO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홍준영이 MMA로 전향한 건 굉장히 우연한 계기였죠. 어느 날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킥복싱 선수임을 알리게 되었고 스폰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자 자신이 운동선수라고 하기에는 뭔가 초라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보다 큰 무대를 원하게 된 홍준영은 부모님에게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겠다며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고 당시 이제 막 만들어진 코리안 좀비 MMA로 향했습니다. 역시 진짜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이런 강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용기와 결정력이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처음에는 일반부에서 운동을 시작했으나 오픈부터 끝날 때까지 체육관에 남아있을 정도로 남다른 열정을 드러낸 홍준영. 그런 성실한 태도를 인정받아 곧바로 선수부 훈련에 참여한 그는 체육관 내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홍승혁, 백승민, 손진수, 박문호 등 코리안 좀비 초창기 멤버들과 함께 매일같이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대략 9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마친 그는 일본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첫 경기부터 16승 9무 15패의 베테랑 시미즈 토시히로를 만난 그는 마운트를 빼앗긴 채로 1라운드 TKO 패배를 당합니다. 그 뒤 원데이 토너먼트에 출전하여 백관혁과 김명구를 잡아내지만 권세훈 선수에게 예기치 못한 일격을 허용하면서 쓰디쓴 패배를 맞이한 홍준영. 2승 2패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 그는 진다면 격투기를 그만두겠다는 각오로 라이트급 경기에 출전, 오사카 딥 대회에서 손진수 선수와 동반 승리를 따냅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TFC에서 활약한 그는 방재혁, 정한국, 김재웅, 조성빈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강자들과 대결을 펼치며 전적에 5승 3패를 추가합니다. 특히 조성빈 선수와의 경기는 진짜 역대급 명경기로 이 경기로 또 국내 격투기 팬들에게 이름을 제대로 알리게 되었죠. 그렇게 통산 전적 8승 5패를 기록한 홍준영은 주먹이 온다 우승자 출신의 임병희 선수와 맞붙게 되는데요. 펀치 이후의 머리 움직임으로 타격 공방에서 우위를 가져가던 그는 앞발을 먹으려는 임병희의 스텝에 여유롭게 대응, 적재적소에 킥을 넣어주며 흐름을 리드합니다. 마치 TJ 딜라쇼처럼 하이킥과 동시에 카운터를 흘려내는 홍준영. 반박자 빠른 주먹으로 인스텝 공격을 끊어내고 자연스럽게 사우스포로 바꾼 다음 크로스 카운터에서 일방적인 이득을 챙깁니다. 로우킥에서 위빙과 체크훅으로 연계하고 뒷발을 미는 스텝으로 순식간에 파고드는 홍준영. 트랜지션 1-2에서 다시 트랜지션, 수준 높은 테크닉으로 임병희의 거친 타격을 봉쇄합니다.
큰 스윙으로 경계심을 심어주고 반응하는 순간 타이밍 태클 들어가는 홍준영. 세련된 운영 능력을 과시하며 1라운드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2라운드 투 타이밍을 캐치하고 선제 공격 넣어주는 홍준영. 치열한 근거리 펀치 공방. 역시나 머리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에 펀치 대신 킥으로 압박하는 임병희. 중단과 상단을 섞어가며 링 중앙을 차지하고 강력한 미들킥으로 중심을 무너뜨리지만 테이크다운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반복되는 발차기에 캐치로 반격하는 홍준영. 허벅다리를 무시하는 강력한 바디락. 또다시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집니다. 경기가 고조되자 두벅두벅 걸어가 터프하게 휘두르는 홍준영.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3라운드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MMA적으로 완성된 기량을 드러내며 어느덧 선수 경력 5년차에 접어든 홍준영. 국내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꾸준하게 시합을 가지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었고 20대 후반의 나이는 선수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홍준영의 위치는 국내 패더급의 상위권 파이터로 한두 개의 승리만 추가한다면 UFC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중요한 기로에서 WGFC로 가게 된 그는 커리어 최강의 상대인 아지즈백 사티발디예프를 만납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역인 중앙아시아 파이터인 아지즈백. 어릴 때부터 놀이삼아 다져온 레슬링과 타고난 강골, 담대한 정신력을 가진 중앙아시아 선수들은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든 타입으로 세계 레벨을 실감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런 선수에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은 MMA에 대해 앞서 있는 개념과 타격 기술인데요. 이 점을 알고 있는 홍준영은 단순하게 부딪히는 대신 운영을 선택, 상대를 품 안으로 끌어들여 카운터 기회를 노립니다. 머리를 낮춰 잽을 유도하고 열린 공간으로 투를 맞추는 홍준영. 오소독스에서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로킥 이후 카운터를 예상한 펀치까지 테크니컬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공격 하나하나가 묵직하고 선이 굵은 느낌의 아지즈백. 치밀한 셋업이 필요한 홍준영에 비해 보다 원초적인 파이팅을 구사합니다. 정직하게 들어가는 화물차 태클, 양쪽 스탠스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아지즈백. 여기에 레슬링까지 더해지고 리치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스탠딩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지만 변수 없이 거리 유지에 집중하는 아지즈백. 잊을만하면 태클이 날아오고 잡아놓고도 확실한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결국 어려운 경기 끝에 3라운드 판정 패배한 홍준영. 그는 아지즈백과의 재경기를 원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해외 선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2020년 7월 코리안 탑팀의 김상원 선수와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격투기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두 선수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수싸움을 벌이는데요. 안정적인 머리 위치와 뒷발을 미는 스텝으로 한순간에 거리를 좁힌 홍준영은 투스텝과 원스텝을 섞어가며 거리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 캐치 잽과 페인트, 포켓에서 공격을 끌어내는 셋업으로 특유의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이를 깨부수기 위해 상체를 흔들어 압박하고 단발로 흐름을 끊어주는 김상원. 카프킥에서 역카운터, 플라잉 니킥으로 거리를 좁히고 연이어 테이크다운으로 점수를 따냅니다. 침착하게 투 타이밍을 기다리지만 앞손 견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김상원. 대신 길고 정확한 스트레이트로 잃었던 점수를 만회합니다. 2라운드 뒷손 타이밍을 속여 커버링을 강제하고 반박자 느린 라이트 훅. 찬 발을 앞에 두고 스탠스 전환과 더킹. 다시 오소독스로 바꿔 수싸움을 지속합니다. 기습적으로 싱글렉을 걸어보지만 테이크다운 방어가 뛰어난 홍준영. 이를 깨기 위한 펀치러시. 크라우치 포지션에서 홍준영의 반격 또한 매섭습니다. 파워샷을 주고받으며 근거리에서 거칠게 부딪히는 두 선수. 예비 동작 없는 깔끔한 스트레이트. 원스텝에서 뒷발이 따라오는 셔틀 스텝으로 순식간에 파고듭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방금 나온 이 기술은 셔플 스텝이 아니라 셔틀 스텝입니다. 아무튼 강하게 몰아치는 김상원과 기세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홍준영. 임팩트에서는 김상원이, 볼륨에서는 홍준영이 앞서는 상황에서 화려한 컴비네이션이 단단한 방패를 두들깁니다. 테이크다운까지 성공하며 라운드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홍준영. 3라운드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 김상원. 홍준영은 빡빡한 템포를 유지합니다. 도무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팽팽한 흐름이 계속되고 결정타가 오가는 치열한 공방 끝에 3라운드가 마무리되는데요. 판정 결과 2명의 심판은 홍준영 선수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나머지 3명의 심판은 무승부를 선언하면서 홍준영은 2대0 무승부라는 다소 좀 찝찝한 결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4개월 뒤 타이틀 도전권을 두고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보다 확실한 승부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두뇌 싸움 대신 정면으로 부딪히는 두 선수는 위험한 거리에서 펀치를 주고받던 도중 홍준영이 다채로운 움직임으로 기선을 제압, 볼륨 펀치를 앞세워 사냥개처럼 돌진하죠. 빗발치는 주먹 사이로 반격해보지만 쉴 틈 없이 몰아치는 홍준영, 지지 않고 똑같이 갚아주는 김상원의 순간 다리가 풀리지만 버텨내고 난타전을 이어갑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의 홍준영과 묵묵하게 받아치는 김상원, 시간이 흐를수록 홍준영이 승기를 잡아가고 제 손으로 끝내기 위해 강공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두 선수의 대결은 이번에도 아쉬운 결말로 마무리되는데요. 김상원의 눈 부상으로 닥터스탑이 선언되면서 홍준영이 차기 타이틀전 후보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홍준영 선수는 커리어 사상 최대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단체들이죠. AFC와 WGFC가 통합 타이틀전을 갖게 된 것인데요. 홍준영 선수의 상대는 이도겸 선수를 제압하고 AFC 타이틀 3차 방어에 성공한 선수이죠.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던 바로 직소 문기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두 단체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두 선수의 격투기 인생이 걸린 굉장히 그런 좀 중요한 경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홍준영과 문기범은 나이부터 경력, 선수로서의 입지까지 많은 것이 닮아 있었습니다. 홍준영을 이긴 김재웅, 조성빈 선수는 각각 원 챔피언십과 UFC에 진출했고 문기범 역시 과거부터 UFC 행이 거론됐으나 마지막 고비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결국 두 선수 모두 격투기에 대한 열정만으로 20대 청춘을 갈아 넣었으며 현실의 벽 앞에 수없이 사라져간 무명 파이터들 사이에서 살아남고 또 살아남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두 단체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면 분명 UFC의 문을 두드려 볼 수도 있는 상황.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시합에서 패배한 선수는 사실상 UFC의 꿈이 좌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인생을 공격하기 위해 두 남자는 마주섭니다. 케이지 중앙에서 아슬아슬한 난타전이 펼쳐지고 한 방이면 끝날 수 있는 공격들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죠. 닿을 듯 닿지 않는 UFC를 바라보며 꿋꿋이 외길만 걸어온 두 선수. 홍준영의 기술과 문기범의 집념이 정면에서 충돌하고 자신의 삶이 담긴 주먹을 휘두르며 우직하게 전진합니다. 종료벨이 울리자 사이좋게 대자로 뻗을 만큼 모든 것을 불태운 두 선수. 이 잔혹하고도 뜨거운 대결은 홍준영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UFC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얻었으나 무릎 수술로 인해 휴식기를 가지게 된 홍준영. 1년 뒤 그는 아시아 유망주들을 위한 등용문인 로드 투 UFC에 발탁되고 이정영 선수와 함께 패더급 토너먼트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만난 8강전의 상대는 12승 5패의 강력한 그래플러 마츠시바 코요미. 원 챔피언십에서 권원일과 김재용 선수를 꺾은 바 있으며 토너먼트 우승 후보 1순위로 지목된 선수입니다. 사실 이미 UFC에 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빠른 슈팅과 코빙턴 못지않은 지구력, 가라데 스타일의 타격 등 많은 무기를 갖춘 코요미. 이에 홍준영도 날카로운 공격들을 쏟아내지만 자꾸만 테이크다운에 발목이 잡히면서 갈수록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빡빡한 페이스를 똑같이 유지하는 괴물 같은 체력에 서서히 잠식당해가는 홍준영. 결국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비롯한 인상적인 장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쉬운 분패를 당합니다. 이렇게 산전수전을 해치고 UFC 문턱까지 밟았으나 끝내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 홍준영 선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좌절감을 맛봤을 그는 그럼에도 격투기의 끈을 쥔 채 체육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칼을 다시 열심히 간 홍준영 선수는 2023년 4월 AFC 대 히트 한일대항전을 통해 7년 만에 라이트급으로 돌아옵니다. 주짓수 베이스의 타카하시 마사토시를 상대로 한 수 위의 기량을 뽐내던 그는 너무나 화려한 펀치러시로 KO 승리를 따내죠. 그리고 그의 가장 최근 경기는 지난 2023년 12월에 열렸던 AFC 29 대회로 알파 안디 갈리 선수와 AFC 라이트급 잠정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타이틀이 걸려있는 경기치곤 너무나도 싱겁게 경기를 끝내버립니다. 갈리는 같은 쪽 펀치와 킥을 동시에 사용하고 온몸에 무게중심을 이루면서까지 참 이상한 자세로 공격을 하는 등 UFC 문턱까지 갔다 온 홍준영 선수의 상대라고 하기엔 솔직히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났었죠. 야, 지금 보시면 충분히 파운딩으로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었지만 실력 차이를 실감한 홍준영 선수는 힘을 뺀 파운딩으로 상대를 적당히 공격하고 부상의 위험이 낮은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마무리하는 매너까지 보여주며 AFC 라이트급 잠정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이날 경기를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서 미스매치가 아니냐, 타이틀전인데 실력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사실 원래 홍준영 선수의 상대는 다른 선수였으나 부상으로 급 대체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자 인터뷰를 통해 홍준영 선수는 벨트를 얻게 되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다는 솔직한 심경을 밝혔으며 보다 의미 있고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강한 상대에게 도전하는 멋진 경기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 스승님 진짜 남자답습니다. 뭐 그렇게 기쁘진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서, 제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 말고 모두가 제가 질 거라 생각하는 상대랑 싸워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참고로 AFC 라이트급 챔피언은 본래 코리안 좀비 MMA 천재 1호 박재현 선수였는데요. 그는 같은 날 호주의 아데산이라고 불리우는 키 191cm의 라이트급 파이터, 말 그대로 사기적인 신체 조건과 뛰어난 타격 센스를 장착한 압달라 비아다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하여 벨트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로써 AFC의 라이트급 챔피언은 비아다, 잠정 챔피언은 홍준영인 상황인데요. 과연 두 선수가 언제 통합 타이틀 매치를 할지, 홍준영 선수가 체육관 후배의 리벤지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홍준영 선수의 격투 인생에는 어떤 재미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의 도전하는 삶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파이터 그리고 배우로서 계속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